안녕하세요. 세계사 공부 시간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이집트, 인도까지를 봤고, 오늘 시간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대한 이야기도 30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대해서는 이렇게 몇 번 잘라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또 유럽 문명의 뿌리이기 때문에 세계사 역사 공부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빠지지 마시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인류 최고의 문명이에요. 최고는 높을 고자가 아니고 오래될 고자입니다. 그래서 인류 최고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역사 시대를 우리가 6천년으로 보면 기원전 4천년, 기원 후 2천년, 그래 6천년인데, 그러면 이 최고라고 하면은 BC 4천년경 정도부터로 이렇게 따져 보게 되는 것인데, 과거에는 이집트가 최고냐 메소포타미아가 최고냐 서로 이렇게 경합 내지는 주장이 달랐었는데, 오늘날 와서는 이제 최고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이렇게 이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하간, 그런 뜻입니다. 하간. 하는 이게 강이라는 물하자, 강 사이의 땅이다. 메소 하는 것은 가운데라는 뜻이고요. 라틴어에서 메소. 포타미아 하는 것은 뚝이라는 것입니다. 뚝. 그게 뚝과 뚝의 사이. 그래서 하간의 땅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도가 뒤편에 있어. 지도를 먼저 보고 이걸 설명을 또 좀 드리도록 하는데, 오늘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어떻게 흘러갔는가까지만 한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제 여기는 기원전 3000년경 하는 것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3000년경에 세워졌다는 것보다가는 이러한 배치가 한 3000년경의 배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메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운데, 포타미아 뚝, 그럼 뭐와 뭐의 가운데냐 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강이, 여기에 티크리스 강이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이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가 어디냐 하면 파미르 고원. 파미르 고원은 중앙아시아 파미르입니다. 지구의 지붕이라고 얘기하는, 지구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공원에서 흘러내린 눈 녹은 물이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가운데 이쪽으로 흘러 들어온 강이 티크리스 강이고, 이쪽으로 와서 다시 여기서 중간에 만나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는 이 강이, 이게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이 유프라데스 강은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유프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에 얘기할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까지 침투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전쟁을 하느라고 여기에 쳐들어간 적은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 땅은 자기들이 버리고 국경선은 이 유프라데스 강으로 잡았던 유명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유프라데스 강, 이쪽에 있는 티그리스 강 사이 이걸 여기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해놨는데요. 요 지역이 아카드 문명 지역이고 이 지역은 수메르 문명 지역이고 비옥한 초승달 지대다 하는 것은 요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이렇게 둥그름하게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한 3,000km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둥그러한 초승달 모양으로 소위 녹지대, 농사가 가능한 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요 키프로스 섬이니까 여기가 어디냐 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가 시리아고 여기가 요르단이고 여기가 이라크고 여기가 이란이고 이러거든요. 이란. 여기가 이게 사우디아라비아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는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비옥한 초생달 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프라데스 강에도 뚝을 쌓고 이 티그리스 강에도 뚝을 쌓아서 여기에 있는 강물을 이쪽으로 퍼올렸습니다. 여기서 퍼올리고 여기서 퍼올려. 뭘로 퍼올렸냐 하면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물레방아 같은 수차를 강에다가 대놓고 그걸 돌리면은 밑에서 물을 갖고 온 놈이 이제 전부 이렇게 이 땅으로 이렇게 이 물을 공급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초원지대가 형성돼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주 오래된 나라가 있네요. 이 엘람은 뭐 그렇게 이 역사의 무대에 중요하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소위 그 페르시아의 전신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엘람의 역사가 아카드 시대나 수메르 시대의 역사하고 거의 같은 동시대에 있었다 하는 그런 이제 고대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문명권과 같이 이제 벌써 BC 3000년 경이면은 형성이 돼 있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지중해지요. 지중해고 여기에 이제 그림이 없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장화같이 생긴 이탈리아가 여기에 이제 있고, 요게 이제 소위 소아시아에서 오늘날 터키입니다. 터키고 요게 그리스가 있고 여기에 참 이탈리아가 있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최고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는 문명권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요 지도가 나온 김에 얘기를 하면은 여기에 요게 히브리 문명, 아까 제가 이스라엘 나라 얘기했죠. 요게 이스라엘 나라 문명이 여기 하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땅이지만은 여기에 소위 기독교의 발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또는 유대교의 발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세계 문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여기는 히브리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면 페니키아 문명이라고 하는 또 페니키아 문명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가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하서지방, 중국의 서쪽 실크로드 문명이 여기에 또 하나 형성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면은 이제 그 그리스 문명이 여기 하나 또 형성되고 있고요. 그 옆에 로마 문명이 형성되고 있고요. 이렇잖아요.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시 앞으로 좀 가갖고서요. 이게 이제 하간의 땅인데 지역 특성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 아까 얘기를 했고, 식량 자원이 왜 여기가 제일 오래 있었냐 하면 식량 자원이 다른 어떤 문명권보다가 우수했다. 그것은 또 왜 그러냐? 지중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옆에 지중해라고 하는 특수 또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중해성 기후가 그런 곡식을 잘 자라게끔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가장 많았으니까 거기에 먼저 와서 살았을 것인데 BC 8000년경 지금으로부터 10,000년 전에 벌써 이 지구상에 있는 종류 8종의 곡물이 여기에서 자랐다 라고 이제 증명이 돼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특성은 이렇게 초원 중심으로 유목민이 상호 교류를 했고, 인구적 특성도 보면은 셈족, 함족, 코카소이드족, 이런 동양족, 황인종, 백인종이 흑인종이 같이 섞여서 사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고, 통치 체제는 신관 통치, 지구라트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 갖고, 이게 지구라트인데요. 이걸 다 뭘로 만들었냐 하면 이게 벽돌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만든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것인데 여기 가장 최고의 높은 신관이 있어 갖고서 이 지역을 통치를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상식적으로 아신 얘기지만은 인간들이 홍수를 피해 갖고서 높은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이라고 하지요. 바벨탑도 일종의 이 지구라트예요. 이런 곳에다가 높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홍수가 아무리 나더라도 거기에 사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이제 탑을 쌓아서 그 바벨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형태로 해서 하나의 신관이 통치를 하는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다인종이 섞여 있고 지리적 환경적으로는 먹을 것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보면은 종교는 다신교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다신교가 여러 신이 있는 다신교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유일신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히브리족, 즉 이스라엘족들의 종교였어요. 그랬는데 사실은 이 지역이 오랫동안 다신교 지배에 있었는 가운데 하나의 유일신교가 뿌리 내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의 사람들은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가치를 중시했어요. 그런 이제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꼽히고 있었다. 자,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다 얘기할 수 있는 얘기예요. 이네 하간의 땅이었고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 있었고 지중해 영향을 받아갖고서 먹고 살 작물이 엄청 많았고 종교적으로는 다신교였고, 예, 여러 민족들이 있었고,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예, 세력들이 아카드 문명, 수메르 문명, 엘람, 이런 이집트, 그 다음에 여기에 표시되지 않았지만은
여러 다양한 문명권 속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요거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개요를 설명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적 변천 과정, 요거까지만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 BC 3500년부터 시작된 걸로 해놨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서부터도 뭐 있었고, 아까 BC 8000년 얘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크게 표시한 이 표시, 여기서부터 1이 이 굵게 표시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류를 말합니다. 그게 가장 중심 문명이 이렇게 흘러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주변, 메소포타미아 문명 주변에 있는 문명, 그 대표적인 것이 그리스고, 그 다음에 히타이트고 로마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거는 안 했네요. 히브리 문명이라든지 페니키아 문명은 복잡해서 제가 이거 안 넣었습니다만 그것도 설명은 해드릴 건데요. 어쨌든 여기에 굵게 표시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 흐름이다. 물론 로마가 생기면서, 로마가 출발하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전부 다 로마로 다 들어옵니다. 요게 그 뜻이에요. 이 모든 것이 로마로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이 히타이트는 뭐 망하고, 그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수메르, 아까 수메르는 예, 수메르가 여기 있죠. 여기. 그게 유브라데스 티크리스 강 밑에 남부 쪽에 먼저, 여기는 BC 3200에서 2000, 이건 이제 조금씩 틀립니다. 예, 그게 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어졌죠. 수메르 문명이 여기 보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 수메르 문명이 만들어졌다가 수메르 문명을 쓰러뜨리고 아카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북쪽 지역에서 형성이 되고 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거는 2360년. 그게 수메르 문명이 2360년에 무너지고 나서 2350년부터 2180년까지 아카드 문명이 자리를 잡고, 그런 가운데에도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있기는 했지만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여기에서 그냥 존재했었다 하고, 여기에 보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바벨론이 지역 이름인데,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나라가 이루어졌다 해서 여기를 바벨론 제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 제국. 그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가 이제 오늘날 시리아인데, 요 시리아가 이 제국을 또 휘어잡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는 시리아라고 안 하고 아시리아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여기는 요 지도는 여기 말이지만 사실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나중에는 여기 이집트까지 먹어버립니다. 여기 소아시아까지 다 이 전체 이집트까지 이 전체를 다 먹은 것을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정을 지금 설명을 좀 해 올리겠는데, 예, 우선 제일 먼저 나오는 수메르는 이 남쪽 지역을 차지했던 문명이다. 아카드는 이 북쪽 지역을 차지했던 문명이다. 그 정도만 아시고 그 표를 한번 더 보면
족을 뜻합니다. 자, 요겁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명이 BC 3500년에서 2300년까지 수메르 문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남쪽에서 수메르 문명을 꽃피웠었고, 그것이 2300년쯤 돼서 농사가 안 됐어요. 농사가 안 됐는데 게을러서 너무 그건 다음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농사가 안 되는 바람에 백성들이 그냥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저 북쪽에 있는 아카드라고 하는 놈들이 쳐내려와 갖고서 이것을 다 해갖고 아카드 문명을 이룩하고 있다가, 아카드 문명이 이제 구바벨로니아, 아까 바벨론 제가 보여드렸죠. 바벨론도 구바벨로니아가 있고 요게 신자 요 있는데요. 얘들이 다시 일어나갖고 요 짧은 기간 동안에 요 신바벨로니아를 만들어 산 시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1530년까지 가다가 1530년에 누구에게 망하느냐 하면 요 히타이트라고 하는 요게, 히타이트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요 소아시아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히타이트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역사에서 어디로 갔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역사의 자취를 감춰버리고 만 것인데, 그때는 이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실력을 갖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자, 다시 뒷장으로 가서요. 예, 여러분. 그래서 히타이트라고 하는 나라가 요때 생겨갖고 BC 1200년에 망하고 나서는 지금은 역사에 전 흔적이 없는 나라인데, 이 히타이트가 이 구바벨로니아를 쳐들어가서 바벨로니아를 멸망을 시키고, 그 구바벨로니아가 멸망된 다음에 아까 시리아에서 있던 족속이 나와갖고 이 지역을 다시 통일을 해갖고 1400년에서 609년까지 한 800년 동안을 아시리아 시대가 유지가 되다가, 과거에 망해버린 바벨로니아가 다시 세력이 일어나서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갖고 이 지역을 지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나 지배하는 건 일단은 그때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그때 옆에 페르시아, 요것은 이제 아시리아, 그 구바벨로니아는 아까 지도로 보면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땅 위치인데, 그게 어디냐 하면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락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종주국이 돼서 2000년에서 한 500년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다시 뺏어 갖고서 시리아가, 오늘날 시리아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 갖고서 800년 동안 다스려 나가다가, 아시리아는 시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신바벨로니아, 이 구바벨로니아가 다시 일어나서 한 70년 동안 나라를 유지를 하다가, 그때 옆에 있는 엘람이 커갖고 페르시아가 돼갖고, 페르시아가 550년에서 330년까지 220년 동안을 이 땅의 주인 노릇을 하다가 페르시아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아버지 때에 페르시아가 침략을 받아갖고, 요게 그리스예요. 오늘날 그리스. 예, 요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설명을 잘 할게요. 그리스는 따로 있고,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그때가 설명할 거고요. 어쨌든 페르시아를 마케도니아가 잡아먹고 있다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른 나이에 죽으면서 나라를 쪼개갖고 드디어 요 30하는 것은 마케도니아의 가장 늦게까지 있었던 후속 국가인 이집트가 BC 30년에 로마의 침략을 받아갖고 로마 제국으로 흡수가 돼버리고 맙니다. 자,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의 전체 흐름의 역사입니다. 한번 보세요. 수메르가 길게 가다가 아카드가 짧게 갔다가 구바벨로니아 제국이 생겼다가 구바벨로니아가 아시리아로 갔다가 아시리아가 페르시아로 갔다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갔다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로마로 가는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그 긴 역사입니다. 역사요. 자,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가 있어요. 주변 국가. 이 주변 국가 중에서 제일 문명이 이제 그 크고 인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는 이 표에 있는 것처럼 한 3000년경에 생기는데 크레타 왕국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있다가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된 요걸 미케네 문명 시대라고 했다가 그것이 다시 헬라스 시대로 갔다가 그리스는 330년에 페르시아의 멸망을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당합니다. 요 페르시아가 아니고 요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당하고 그 마케도니아가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이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가 다 이 마케도니아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는 BC 3000년경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서 나라가 시작돼 갖고 쭉 오다가 요 크레타 왕국 시대는 바로 어디냐? 또 지도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은 예, 여기요. 크레타가 어디냐 하면 요 지도가 없네.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고요. 여기가 로마가 있거든요. 여기 로마가 있고 요 그리스가 있는데 요 그리스 밑에하고 요 지중해 사이 밑에 이렇게 크레타 섬이 있어요. 크레타 섬이. 그러니까 키프로스가 아니고 크레타 섬이 여기 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이쪽으로 로마로 가려고 하다 보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풍랑을 만나서 여기 크레타 섬에서 그리스가 처음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크레타에서 나라가 만들어져서 여기에서 살다가 미케네 문명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 섬에서 버리고 그냥 짐을 싸갖고 가서 지금의 그리스 땅 육지로 올라가는 시대가 미케네 문명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육지에 가서 올라가 산 것이 언제까지 살았는가 하니까 여기 한 BC 한 800년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까지 살다가 오늘날 우리 그리스라고 하는 것은 그때 이름을 헬라스라 그랬어요. 헬라스가 그리스의 옛 이름이거든요. 이때 말하는 우리가 뭐 직접 민주주의 정치를 했다든지 소크라테스니 무슨 예술이 발달했다든지 플라톤이니 뭐 이런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이 시대의 이야기예요. 물론 그 이전의 미케네 문명 시대에도 그리스 문명이 발달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는 이 헬라스 시대부터인데 헬라스 시대의 시작은 제우스 신이라고 하는 고대 올림픽을 고대 제우스 신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올림픽이거든요. 그것이 BC 776년 한 이때쯤이에요. 이때 생기면서 도시국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예요. 그 그리스 시대가 이렇게 오다가 마케도니아에 망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가장 시간을 많이 들이고 공을 들여서 배울 것이 어디냐 하면 이제 로마인데 로마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753년에 로마가 생겨요. 그러니 로마가 여기 메소포타미아 로마 이전에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스도 있었고 히타이트도 있었고 아시리아도 있었고 구바벨로니아도 있었고 아카드 수메르 그리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로마 이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이렇게 해오다가 476년에 동로마 서로마로 갈라지고 서로마 제국은 476년에 멸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쭉 나가면서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 있는 역사는 모두가 다 남는 게 뭐밖에 없어요? 로마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때 BC 30년 이후는 그 지역에 로마밖에 없는 역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계승이에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여기 우르크, 바벨론, 우르 여기가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비옥했고 여기에 우르크나 우르라고 하는 것이 최초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상지였고 여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교적으로 다신교가 지배했던 사회였고 농사를 짓고 살았으니까 물을 퍼서 수차를 가지고 자연히 이제 이 하늘 숭배 이런 것들도 있었고 다신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그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의 발상지를 어디로 보느냐 하면 요 우르로 보거든요. 요 우르. 여기를 떠난 것이 언제냐 하면은 기원전 한 2000년. 그게 우르가 여기에서 나라가 발생한 것은 3500년 경이었는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를 떠나서 이리 가서 여기에 와서 이스라엘에 정착한 것이 여기가 1850년이에요. BC. 지금으로부터 3800년 전. 그러니까 여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의 첫 발상지였고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소아시아까지 다 합치고 여기 이집트까지 다 합치고 이래 해서 여기 엘람까지 다 합치는 이 지역까지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었다가 이것이 로마가 통일이 되면서 로마가 이걸 다 먹으면서 이게 전부가 다 로마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이 표가 없으시기는 하지만은 앞으로 자꾸 자주 볼 테니까 아하 이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역사가 흘렀구나 하는데 제가 요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페르시아, 마게도니아 역사에 대해서는 또 그다음에 요 그리스 역사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음 시간에 한 꼭지씩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대충 이런 전체 아웃라인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만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아웃라인만 이렇게 알아놓으셨다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받고 싶은데 또 질문할 수도 없고 그러죠? 예. 어쨌든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대면 수업이 되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